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23회 광주광역시 동구의 임시의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 반주에 맞춰 1절을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 및 민주화 운동 희생 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선화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구 주민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인택구청장을 비롯한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2025년이 가고 2026년 병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엄동설안의 광장에서 민주시민이 지켜낸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오늘도 시대적인 과명인 사명인 내란 척결을 위해 쉼없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한 서민경제는 고물가, 고금리, 장기화된 내수 침체라는 삼중고 속에서 IMF 외환위기와 코로나19 방역 시기를 능가한 혹독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고난한 시간을 묵묵히 지켜내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동구 주민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진심 어린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2025년 대한민국은 사상 최초로 연간 수출액 7천억 달러를 돌파하며 세계 6위 수출국으로 도약했고 코스피 역시 2026년 첫 거래 이후 연일 최고치를 갱신하며 경제 성장의 희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화려한 지표의 이면에는 건의바나 눈에 띄는 임대, 폐업이라는 안내문은 우리 사회의 또 다른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으며 우리의 마음을 너무도 아프게 합니다. 이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대한 특별적인 진실적인 지원 대책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온누리 상품권과 동그랑페이 가맹점을 대폭 확대하여 지역 내 전통시장과 지역상권이 실질적인 매출 회복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더불어 상품권 사용을 촉진하는 다양한 판촉 행사와 맞춤형 프로모션을 통해 주민들의 소비 여력을 높이고 지역 내 선순환 경제 구조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아울러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세제 부담 완화, 저금리 금융 지원은 물론 온누리 판매와 디지털 마케팅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지원책 또한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기반시설이 전무한 우리 동구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붕괴는 곧 우리 동구 존립의 문제이기도 하나 지원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우리 동구의회 또한 제도적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2025년 안에 우리 동구는 수많은 도전 속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이는 무엇보다 주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참여, 연대 그리고 협력의 힘이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올해 역시 동구주민 집행부 그리고 동구의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은다면 병원년 붉은 말의 기운처럼 더욱 역동적이고 당당한 동구로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사회 취약계층 및 소외된 이웃이 그늘에 머무르지 않도록 한 번 더 살펴주시고 나보다는 우리를 먼저 생각하는 대동정신이 동구 전반에 뿌리내리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동구 주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해 주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늘 건강과 평안 그리고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23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으니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강주광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강주광시 동구의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박정균 의원과 박연종 의원께서 신청한 5분 자유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정균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구주민 여러분, 은선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임택 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산동, 서남동, 학동, 학운동, 지연동에 지역구를 둔 박종균 의원입니다. 병원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행복이라는 단어와 함께 한 해를 보내시길 빌겠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동네 골목 장인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우리 동네 골목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오래된 이발소, 30년 넘게 자리를 지키고 있는 구두 수선집, 손맛으로 승부하는 식당, 대를 이어온 세탁소와 철물점, 그리고 보일러 수리점. 이분들은 단순한 자영업자가 아닙니다. 우리 동네의 산 역사이자 대체 불가능한 기술을 가진 소중한 자산입니다. 우리 생활에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대형 쇼핑몰에는 없는 동네에서만 찾을 수 있는 생활 필수 가게입니다. 하지만 빠르게 변화하는 현실은 차갑기만 합니다. 프랜차이즈 상점과 온라인 소비 확산 속에서 골목 장인들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기술은 있지만 홍보는 어렵고 품질은 훌륭하지만 가성비가 떨어진다고 애면받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우리는 값싼 편리함과 맞바꿔 지역의 정체성과 삶의 온기를 잃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위기의식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2016년 개정된 강주광역시 동구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조례에서는 마을 명인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항을 만들어 마을 명인 인증서를 제작, 부착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 2019년 제정된 강주광역시 동구 올해 가게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도 30년 이상 유지하고 있는 가게를 올해 가게로 선정하고 인증 표지판 제작을 비롯해 홍보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 명인 선정 운영 사업은 지금까지 한 번도 추진된 실적이 없고, 올해 가게 인증 사업도 올해 가게 지원이 아닌 인문자원 기록화 사업의 일환으로 동구청 홈페이지 온라인 기록관에 박제되어 있는 기록물에 불과합니다. 30년 이상 된 가게 앞에 오래된 가게 동판을 부착하는 사업도 있지만 중장로에 한정된 사업이었고, 명장명인 활성화 지원 사업은 1년에 한 번 충장축제 기간에 열리는 일회성 행사입니다. 따라서 우리 동네 골목 장인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지속 가능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 가지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마을 명인과 올해 가게에 대한 발굴과 인증이 필요합니다. 이미 마련된 조례에 따라 동구 전체 권역에서 마을 명인과 올해 가게를 발굴하고 인증하는 사업을 빠르게 추진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골목 상권을 만들고 지켜온 이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예우하고 인증패, 인증서 등을 제작, 부착해 골목을 찾는 사람들이 믿고 방문할 수 있도록 안내합시다. 두 번째, 골목 장인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동구청 운영 SNS를 활용해 마을 명인과 올해 가게를 홍보합시다. 그리고 골목의 가게들이 온누리 상품권이나 동그랑 페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설득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여기에 대해 보행로나 야간 경관 조명을 정비하여 찾고 싶은 골목, 밤에도 안전한 골목으로 만드는 실질적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여기에 고향사람 기부금의 지정 기부를 활용하는 방법도 검토해 볼 만한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골목 장인을 지역의 브랜드로 만듭시다. 우리 동네에 가면 꼭 들려야 하는 가게, 이 동네를 대표하는 장인이 있다면 그 자체가 관광이 되고 지역 경제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지역의 돈이 외부로 나가지 않고 지역에서 머물게 할 수 있도록 합시다. 그리고 이 과정은 반드시 주민과 상인이 주도하고 행정은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성공적인 골목 상권 활성화 사례로 언급되는 경주 황리단길, 전주 갱리단길, 부산 해리단길 등에서는 주민과 상인들의 의견이 반영된 상향식 의사결정이 주된 성공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작년 말 동구는 관내 전 지역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하는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2024년까지 한개에 불과했던 골목형 상점가는 2025년 한 해 동안 73개로 늘었고 점포 수도 255개소에서 4,890개소로 늘었습니다. 이렇게 늘어난 골목형 상점가들이 저마다 정체성을 찾을 수 있도록 행정이 지원해야 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구 주민 여러분, 골목 상권은 우리 동네의 주요 생활권이자 지역 경제의 기반입니다. 골목 상권을 지키고 있는 마을 명인과 오래 가게를 살리는 것이 지역 경제 회복의 한 축이 되어야 합니다. 저부터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우리 동구의 골목이 저마다의 색깔을 가진 브랜드를 가지고 사람을 모으는 골목, 사람의 향기가 넘치는 골목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갈 것을 제안드리며 저의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정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연정 의원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의 도시철도공사 피해 주택에 대한 법률적, 행정적 지원체계 마련을 촉구하며 5분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구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장동, 동명동, 계림 1, 2동, 산수 1, 2동을 지역구로 의정활동 중인 진보당 박현정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도시철도공사 2호선 공사로 인한 동구 관내 주택의 피해 상황을 말씀드리고 법과 제도, 절차 뒤에 숨어서 시민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는 광주광역시와 도시철도건설본부의 태도를 지적하며 우리 동구청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료화면 함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부터 시작된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사는 당초 계획과 달리 완공 시점이 계속 지연되면서 시민들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피해를 안기고 있습니다. 지난 1월 6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구 쌍촌동과 금호지구의 지하철 공사 현장 인근 상가에서는 바닥이 내려앉고 외벽 곳곳에 균열이 발생했음에도 시청과 시공사는 시멘트를 덧바르는 임시 조치만 할 뿐 공사 종료 후 보상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해당 기사에서 도시철도건설본부는 공사로 인한 피해가 종료됐다고 판단되는 시점에 보험사 손해사정인을 통해 보상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고 정확한 판단은 기술 검토를 거쳐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언뜻 당연해 보이는 이 말 속에는 피해 주민들에게 모든 불안과 부담을 떠넘기는 구조적인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공사가 끝날 때까지 주민들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건물에서 공포 속에 살아가야 하고 이후 보상 과정에서 시공사와 이견이 생길 경우 추가 안전 진단이나 감정 비용을 우선 주민이 부담해야 합니다. 거대한 자본과 조직을 가진 시공사와 삶의 터전을 지키려는 개인 간의 다툼은 형식적으로만 공정할 뿐 실질적으로는 결코 대등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피해는 우리 동구에서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13일자 남도일보 보도에 따르면 산수 오거리 인근의 다수 주택과 상가에서도 건물 균열, 파편, 낙하 위험, 옥상 방수층 파손에 따른 누수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광주광역시 의회 시정 질문에 대한 도시철도건설본부의 답변 내용을 보면 2019년 이후 접수된 지하철 공사 관련 불편 민원은 3,136건에 달하고 그중 공사 손해보험으로 처리 예정인 건물 균열 관련 민원이 40건이며 이 중 11건이 동구 관내 건물의 민원입니다.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시작한 2022년부터 지하철 공사로 인한 피해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직접 현장에 나가 피해 상황을 살펴보았지만 지하철 공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제대로 된 조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단지 건물 외벽의 균열로 인해 벽돌 잔해가 인도와 승강장으로 낙하할 우려가 있어 그물망을 쳐두는 식의 임시 조치가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힘없는 개인들에게 공사가 끝난 다음 보험으로 처리하겠다라는 태도라면 제대로 된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기는 어렵다는 생각에 이번 발언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동구청에서는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지난해 16곳의 건축물에 대해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중 안전조치가 필요한 6곳에 대해서는 도시철도공사에 협조 공문을 보냈습니다. 또 이와 별도로 피해를 호소한 건축물 한 곳에 대해서는 정밀 안전점검 용역도 진행했습니다. 그동안 이 문제를 위해 주민들과 함께 현장을 누벼온 구의원으로서 동구청의 이러한 선제적인 조치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씀드리면 동구청의 노력만으로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와 도시철도건설본부는 여전히 공사 종료 후 공사 손해보험을 통한 보상이라는 행정편의적 입장에서 단 한 발짝도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동구의 피해 주택이나 상가의 경우 노후한 곳이 많아 공사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부터가 쉽지 않습니다. 설령 연관성이 인정되더라도 터무니없이 낮은 배상금 앞에서 주민들은 또 한 번 좌절하게 됩니다. 실제로 언론에 보도된 사례에서는 2022년 1억 4천만 원을 들여 리모델링한 건물에 대해 손해 사정인이 제시한 배상액이 고작 390만 원에 불과했고 북구의 피해 주민 설명에서는 570만 원의 보상액을 두고 폐차할 때 새 차값을 주느냐라는 시 관계자의 발언이 나와서 큰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태도 변화 없이는 해결점을 찾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동구청을 비롯한 광주광역시 5개 자치구가 함께 나서 도시철도공사 피해에 대한 광주광역시와 도시철도건설본부의 태도 변화를 강력히 촉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5개 자치구는 불법 혐오 현수막 문제, 악성 민원 대응, 광주 전남 행정통합 등 주요 현안에 대해 공동의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현재 우리 임택 동구청장님께서 구청장 협의회 회장을 맡고 계시기도 합니다. 먼저 구청장 협의회 차원에서 이 문제를 공식 의제로 논의하고 공동의 입장을 마련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필요하다면 각 자치구 의회가 함께 연대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피해 주민들이 각자 홀로 공사 손해보험과 맞서 싸우지 않도록 법률적 행정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 역시 5개 자치구가 함께한다면 훨씬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피해 주민들의 고통과 눈물을 외면한 채 완공되는 도시철도 2호선을 광주 시민들은 결코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도시철도는 시민의 삶을 편리하게 하기 위한 공공인프라이지 시민의 일을 파괴하는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이 진정으로 시민의 교통수단으로 기억되기 위해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균열난 벽을 바라보며 잠 못 이루는 주민들의 목소리부터 제대로 들어야 합니다. 동구청과 5개 자치구 그리고 광주광역시가 그 책임을 외면하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연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임택 동구청장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구청장입니다. 지난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석 청렴감사관입니다.
김민정 인구청년 정책과장입니다. 양진철 보행교통정책과장입니다. 김혜란 건강도시과장입니다. 민점남 공공보건과장입니다. 곽정민 건강돌봄과장입니다. 이상철 위생과장입니다. 이유영 충장동장입니다. 박우연 계림이동장입니다. 김종도 산수일동장입니다. 김민진 학동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임택 동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사무과장 강환원입니다. 제323회 광주광시 동구의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과 폐회 중 의원 제출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김현숙 의원의 3인의 집회 요구로 지난 1월 13일 제322회 제2차 정례회의 중 제3차 운영위원회에서 제323회 광주광시 동구의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회 건이 심사 의결되어 오늘 제323회 광주광시 동구의 임시회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의원 제출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등 일반안 건입니다. 지난 1월 13일 동구청장으로부터 광주광시 동구 온천 수수료에 관한 조례 등 총 11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한은 의회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23회 광주광시 동구의 임시회기는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2026년 1월 20일부터 1월 30일까지 11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의의 없으십니까? 의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신년구정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택 동구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구민 여러분, 문선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26년 붉은 말해해 병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10만 5천여 구민 여러분은 모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 속에서 뜻깊은 성과와 보람을 함께 거두시기를 기원합니다. 동구의 작년 한 해는 주민의 삶의 질을 견고하게 지키고 급변하는 시대적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지방자치의 새로운 경쟁력을 증명한 한 해였습니다. 지난 한 해 우리 동구는 새 정부의 AI 정책과 지방자치 국정기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동구의 미래 산업과 자치 역량을 키워내는 데 주력해 왔습니다. 먼저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소상공인 역량 강화와 사회적 경제 육성, 그리고 AI 헬스케어 산업 기반 조성을 동구의 경제 성장의 3대 축으로 설정하고 현장 중심의 경제 정책을 독심 있게 추진했습니다. 특히 지역의 풍부한 의료 인프라를 기반으로 AI와 의료 산업을 연계한 AI 헬스케어 분야를 동구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삼아 AI 밸리 비전을 선포하고
AI 헬스케어 동구타워와 AI 노화산업 실증연구센터 조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며 지역사회 곳곳에 미래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정부에서도 지금은 AI가 곧 밥이고 경제이자 안보인 시대라고 역설하며 인공지능을 국정운영의 핵심 축으로 삼아 국가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러한 AI 중심 국정 기조는 우리 동구가 일관되게 걸어온 방향과 정확히 맞닿아 있습니다. 아울러 새 정부는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 5국 3특 체제라는 새로운 국가 발전 전략을 제시하고 자치 분권과 지역 균형 성장을 국정 운영의 중심에 두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 광주 전남 행정통합이라는 시대적 과제 역시 우리 앞에 본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는 자치재정권의 확보에서 출발합니다. 이에 우리 동구는 보통교부수의 자치구 직접교부를 비롯해 다양한 자율재정 확보 방안을 치열하게 모색하며 다가올 통합시대에 대비해 재정 자립성과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데 온 힘을 쏟아왔습니다. 광주 전남 행정통합은 단순히 광역단체의 결합이 아닌 지방재정권,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등 기초자치단체의 실질적 권한을 이양하여 진정한 지방자치의 새로운 출발이 되어야 합니다. 동구는 오랫동안 정치, 경제, 문화, 행정 등 여러 분야에서 지역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선도해 왔습니다. 민주화 인권이라는 근본 가치를 지키고 지역 발전을 이끌며 공동체의 품격을 높여왔습니다. 이러한 역사와 성과를 바탕으로 주민의 삶에 가장 가까운 기초자치단체장으로서 광주 전남 행정통합이 자치와 분권의 이름에 걸맞는 통합이 될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력하겠습니다. 우리 동구가 이처럼 지역 경제의 현장 경쟁력을 키우고 지방자치의 확장 기반을 공고히 할 수 있었던 것은 의원님 여러분의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아낌없는 성원 그리고 정책을 현장에서 주민의 삶으로 연결해온 단단한 실행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구민 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올해는 민선 8기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지금까지의 성과를 주민의 삶 속에서 체감되는 행복으로 온전히 피워내야 할 때입니다. 광주 전남 행정통합이라는 새로운 시대적 전환에 대비해 우리 동구의 노력이 이웃과 함께하는 공동체 회복이라는 따뜻한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모든 역량을 쏟아 인문도시 광주 동구의 비전을 흔들림 없이 이어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6년 주요 업무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골목상권과 첨단 산업이 조화를 이루는 밝고 활기찬 경제도시를 완성하겠습니다. 동구의 소상공인은 우리 지역 경제의 중심축입니다. 맞춤형 경영 컨설팅, 카드 수수료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동구 지역 앞에 동그랑페이 발행을 통해 상권의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5년차를 맞는 충장상권 르네상스 사업은 홍콩의 거리 등 핵점포 육성과 광주국장 인근 노컬 브랜드 창업 지원에 집중하겠습니다. 핵점포와 노컬 컨텐츠가 빚어내는 시너지로 골목에 활력을 불어넣고 충장로가 다시금 호남 상권의 중심으로 도약하는 전환점을 만들겠습니다. 우리 구의 미래의 먹거리가 될 AI 헬스케어 사업은 스타트업 육성의 중심지인 AI 헬스케어 동구타워와 선교지군의 노화산업 실증연구지원센터를 지역의 확실한 신성장 동력으로 키워내겠습니다. 동구는 지역 안에서 가치를 나누는 사회적 경제 브랜드 별별 동구를 통해 지역과 상생하며 성장해가는 경제 모델을 만들고 있습니다. 민관이 협력하는 사회혁신 프로젝트와 판로 지원으로 사회적 기업의 자생력을 키우고 기업의 나눔이 취약계층과 청년에게 실질적인 희망이 되는 따뜻한 선순환 경제 생태계를 완성하겠습니다. 둘째, 이웃과 함께 지역사회를 돌보며 주민이 참여하고 만들어가는 미래가 있는 희망자치 도시를 실현하겠습니다. 국가적 과제인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발맞춰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끊김없이 돌봄을 받으며 건강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쪽방 고주민, 은둔형 애토리 등 위기가구의 일상 회복을 돕기에
쪽빅 상담소와 들락날락 커뮤니티센터 등 공동체 공간 운영을 활성화하고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강화하여 이기 가구를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짜겠습니다. 동구 전역 13곳에 자리를 잡은 우리 구만의 특별한 소통 공간 마을 사랑채 운영을 더욱 내실화하여 이웃을 살피는 돌봄 공간이자 지역사회를 잇는 공동체 공간으로서 주민들이 주인이 되어 마을의 내일을 그려가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에 단단한 토대가 되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셋째, 온 도심의 깊은 역사와 다채로운 예술을 결합해 찾고 싶은 문화관광도시로 거듭나겠습니다. 광주의 역사와 이야기가 살아 숨쉬는 온도심 동구는 그 자체로 광주 문화의 중심입니다. 동구 관광의 3대 축인 국립아시아문화 전당권, 무등산권, 지산유원지권을 탄탄히 다지고 여기에 예술여행 동구랑이라는 우리 구만의 차별화는 콘텐츠를 더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방문객이 머물며 문화를 향유하는 도심체류형 예술여행 도시를 완성해 가겠습니다. 문화전당권은 도심 야간 명소이자 미디어 체험 공간인 빛의 읍성, 빛의 분수대 및 빛나는 아이나라를 거점으로 도심 야간 관광 콘텐츠를 더욱 풍부하게 만들겠습니다. 무등산권은 천혜의 자연과 역사적 가치를 지닌 의제문화유적지의 춘설차밭을 국내 대표급 건축가와 설계에 협업하여 자연훼손을 최소화하고 장소성을 살린 예술연계 야행 공간으로 조성해 품격 있는 힐링관광 거점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K컬처와 AI 기술이 융합된 뉴트로 감성의 체험형 복합 문화공간 시소충장을 개관하여 방문객들에게 새로운 차원의 문화 경험을 제공하는 충장로의 대표 문화관광 랜드마크로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제23회 충장축제는 추억의 노래를 주제로 전 세대가 공감하는 콘텐츠를 선보이고 국제관광객이 찾는 글로벌 명품 축제로 성장시켜 경쟁력을 한 단계 높여 나가겠습니다. 넷째, 탄소 중립과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사람과 자연이 건강하게 공존하는 저탄소 친환경 생태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친환경 에너지 기반 수소도시 조성 사업은 올해 최종 복토를 시작으로 2030년까지 수소 충전소와 연료전지 발전소, 스마트팜, 가족 친화 H파크를 단계적으로 조성하여 지속가능한 미래 에너지의 도시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산수이동 자원순환 시범마을에서 운영한 자원순환 플랫폼 동그라미온의 AI 기반 스마트 수거책의 성과를 단계적으로 동구 전역에 확대해 쓰레기 감량과 탄소 배출 저감을 체계적으로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4월부터 매월 차 없는 거리를 운영하여 우리 지역의 역사와 상징이 깃든 금남로를 광주 시민 누구나 편안하게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 대자보 도시 문화를 확고히 정착시키겠습니다. 아울러 문화전당에서 외등의 거리 구간은 도로 다이어트를 추진해 보행로를 넓히고 도내기 육교 철거와 지안초등학교 통학로 정비를 더해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보행자 중심의 교통체계를 확립해 가겠습니다. 다섯째, 누구나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스마트 안전 건강도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안전과 건강은 주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더 바치는 도시정책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도심 속 저층 주거지를 대상으로 한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주거 환경과 기반 시설을 정비하여 동구 주민 삶의 질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거 안전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찾아가는 든든 안심 점검반을 운영해 소규모 공동주택까지 꼼꼼히 살피고 노후 아파트 시설 개선도 차질 없이 지원하겠습니다. 이러한 촘촘한 주거 안전망 구축과 쾌적한 정주 환경 조성을 통해 주거 안전이 일상적으로 관리되는 동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고물가와 불안정한 먹거리 공급 환경 속에서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주민의 관심과 요구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안전한 먹거리를 지역 공동체 기반의 선순환 체계로 연결해 먹거리 기본권과 공공성을 지키고 주민의 건강과 미래 세대의 삶을 함께 뒷받침하겠습니다.
또한 급속한 고령화와 디지털 의료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보건, 복지, 의료 데이터를 하루하루 통합하는 건강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고 권역별 건강생활지원센터를 확충해 주민 맞춤형 건강관리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스마트 건강도시 기반 조성에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의 삶과 관계, 일상의 가치를 바탕으로 사람 중심의 따뜻한 인문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광주 동구가 지향하는 인문도시는 건강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위에서 주민이 정신적으로도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도시입니다. 삶의 속도를 잠시 늦추고 서로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일상 속에서 스스로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도시가 동구가 그려온 인문도시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사람 중심의 따뜻한 인문도시를 만들기에 인문도시 5개년 계획을 통해 사업 전반을 점검하고 중장기 방향을 마련해 동구만의 가치와 철학이 녹아든 성숙한 인문도시 정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또한 인문학당, 책정원, 평생학습관 등 인문 거점 시설 운영과 작은 도서관 활성화를 통해 책으로 소통하고 배움이 일상화되는 평생학습 도시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인문 특성화 시범학교 운영을 통해 청소년기부터 인문 감수성이 자라나는 교육 기반도 함께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님 여러분, 민선 8기의 마지막 해인 올해 성과만 보고 과정을 놓치지 않았는지 추진하고 있는 여러 역점 사업을 꼼꼼히 살펴 점검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남은 기간 동안에도 동구의 정책 하나하나가 주민 삶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이웃과 공동체 회복이라는 따뜻한 결실로 맺어질 수 있도록 의회와 더욱 긴밀히 소통하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람을 키우고 삶을 돌보며 도시의 미래를 준비하는 인문도시 광주 동구의 여정을 의회와 함께 끝까지 책임있게 완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택 동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 의결권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별 소관 업무보고 청취와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를 위해서 2026년 1월 21일부터 1월 29일까지 9일간 회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의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해서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선임하겠습니다. 순서에 의해 김재식 의원과 김현숙 의원을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김재식 의원과 김현숙 의원이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026년 1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등 일반 안건에 대한 심의가 있겠사오니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